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부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고 관세 발표 후 번복과 보류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관세 카드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전일 S&P 500 지수는 올해 두 번째로 신고점을 경신했고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1월 말에 시작된 12개월 선행 EPS의 하향 조정은 일단락됐으며 올해와 내년 연간 EPS 컨센서스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첫 공동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확인한 정부 낭비와 사기, 남용 부패는 전체의 1%에 불과하며 낭비된 돈 1조 달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도 트럼프의 주장에 강하게 동조하며 연간 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물려받아 미칠 지경이라며 개인이 과소비하면 파산하듯 적자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연방주택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여러 연방기관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9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주택청의 인력을 최소 40%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7일 수습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히며 백악관의 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의 약 8%인 500명이 사직 유예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마샤 진벨 소장은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월간 고용 보고서가 고용 둔화를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의존하는 고용주들도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송유관을 타격하면서 공급 우려가 촉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원유 수송 펌프장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시도한 직후 발생을 했는데요. 타격당한 러시아 송유관의 하루 수송량은 하루 127만 배럴로 전 세계 1%가 넘는 공급 물량이며 수리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 2개월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을 상승 모멘텀으로 또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주요 3대 지수 방향성을 탐구하다가 모두 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발표될 FOMC 의사록이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연준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이벤트 전후로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고쌤 추위가 상당히 매섭네요. 천명도 평생 안 걸리는 감기를 올해 2번이나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겨울 얼마 안 남았죠.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 4시에 또 1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상당히 높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거고요. 또 앞에 자막 보시다시피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스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까 하락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 우리 시청자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일 제가 온라인 강의도 같이 할 거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 날씨는 춥지만 내 계좌가 추워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을지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둘 다 잘 해주시는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시니까 오늘 1시간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을 FOMC 회의로 공개를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28분경에는 22,179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11% 정도 하락한 약 보합권인 22,2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신고점을 경신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최근에 주요 경제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모습인데 마스터님이 주목하고 계신 이슈는 어떤 걸까요? 그런데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관세가 되겠죠. 관세. 그래서 관세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이 파월이 과연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던져줄 것이냐, 안 던져줄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그죠? 집중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오후에 폭스 뉴스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 인터뷰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주제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자,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바이든이 너무나도 심하게 부양책을 돈을 쏟아부은 거죠. 시장에다가 쏟아부은 바람에 이제 재정 적자를 그냥 덤으로 떠안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자, 일단 재정 적자를 과감하게 줄이겠다. 줄이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게 인플레이션 잡힐까라는 걸 우리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간단한 겁니다. 자, LN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고요. 2022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 GDP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갑자기 플러스로 막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튼튼한 그런 경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달러 여전히 지금 강달러인 상태고 미국 국채금리도 높은 상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자 강달러다 보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 2년, 10년물이 역전차가 되면은 경기 침체 분명히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또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또 안 와요. 너무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앨런 장관이 쏘아올린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나도 풀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단기 국채 발행을 일회성으로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맞물려지면서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자, 그때는 어떻게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전혀 그죠? 꺾이지 않았어요. 뭐 나름대로 꺾이려고 했으나 다시 이제 상승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자, 돈을 안 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아니 인플레이션 잡힐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유동성이 마르잖아요. 마르니까 서민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갑에 돈이 없죠.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지금은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아니면 뭐 노랜딩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그런 상황에 생각보다 크게 타격을 보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는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다. 자, 모든 거는 바이든 앨런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만든 거, 시장에 돈 푸는 거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자, 그 바이든 앨런이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걸 정리를 하고 봐야 돼.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될까요? 도구가 많은 거야. 자기 나름대로 도구. 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제 금리를 내려서 어떻게 되겠다? 경제 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다. 쉽게 해서 리셋 버튼 한번 눌러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앨런하고 바이든이 망쳐놓은 이 경제를 내가 제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갑자기 나스닥이 약간 뭐 급락 정도는 아니지만 하락을 하다가 약간 좀 올라왔지만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관세를 또 왜 부과하느냐도 생각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미국한테 어느 정도 재정 적자가 메꿔지겠죠. 메꿔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 발행을 조금 하더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건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도대체 자, 미국의 재정 적자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 우리가 알고 나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꾸 화면 좀 보실게요. 자, 일단 1900년부터 그죠? 2035년까지 지금 보니까 뭐 1900년 우리가 뭐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GDP 대비 적자가 한 6.6%밖에 안 됐어요. 뭐 거의 뭐 없는 거죠. 적자 거의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그때 엄청나게 그죠? 지금보다 더 높은 이때는 뭐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쭉쭉쭉 내려오다가 또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부터 다시 한번 스물스물 이제 계속 올라와서 지금 뭐 어떻습니까? 2024년 거의 2차 세계대전 레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중요한 거는 2035년까지 향후 이제 10년 남았죠.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거는 뭐 트럼프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달러 시대 그리고 고금리 시대는 제가 미국 이제 거의 종착역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 이제 온라인 무료 강연할 때도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주요 한간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도 지금 미국 주식이 고평가가 된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뭐 그죠? 올해 또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고 금리라든지 달러가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이 내가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너무 고평가가 돼 있는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를 퀘스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뭐 중국장 좋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또 금리 인상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시아 증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자기 재임 기간을 어떻게든 뭐 발악을 해가지고 뭐 성장을 시켜 놓으라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약달러 돌아선다면 미국 증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다시 볼게요. 자,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옐렌이 만든 부채가 과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부과해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퀘스천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새로 계획한 건 자기 행정명령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 하나둘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톱을 숨기고만 있을 뿐이다. 언젠가 한번 경기 침체.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분기까지는 일단 괜찮아요. 근데 2분기 때 그러니까 4월이 되겠죠. 4월인데 이제 2024년 1분기 GDP 발표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때 2%대가 아니라 1%대 후반대가 나와주면은 아마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때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요. 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조금 좀 현금을 좀 확보해낸 상태에서 관망을 하시면서 뭐 4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하시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3월 달에 뭐가 있어요? 빅 FOMC가 있죠. 저 금리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점도표 발표를 합니다. 3월 19일 그죠?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금을 좀 확보하시면서 차였던 대책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주식이 또 안 좋으면 어때요? 우리 파생하잖아요. 제가 또 파생 전문가고 파생은 또 해지 수단이니까 또 이렇게 저하고 만났으니까 파생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또 안 좋은 날은 주식이 안 좋은 날은 또 비도 피해 가시면서 파생을 또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또 미국의 인플레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미국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 대비를 해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거 조언을 해주셨고요. 선물의 경우에는 또 하방에도 베팅할 수 있는 만큼 또 이와 관련해서 더 나은 전략들 또 특히나 우리가 어디에 타점을 공략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스터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주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일단 뭐 내일 새벽 뭐 FMC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네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서비스 PMI가 있어요. 그죠? 네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서비스죠. 자, 중요도는 이제 ISM 이제 협회에서 발표하는 게 제일 중요도가 커요. 그다음에 S&P인데 걔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걔가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 저번 달에 마이너스 12%가 나왔는데 어제 5%가 넘게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영향을 줬죠. 어제 뭐 좀 올라가더니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약간 또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자 그럼 금요일 날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 보고 자 그럼 내가 ISM 서비스 PMI를 보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돼?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1000명한테 오십시오. 1000명은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다. 보시면 제가 명쾌한 답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금요일 날 반드시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매매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새벽에 나올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또 금요일에 있을 서비스 PMI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먼저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7개의 지표가 매수인데요. RSI와 MACD, ADX,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도일까요?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전에 매도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왜 그러냐면 잠깐 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네.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CPI, PPI 발표가 있었죠, 그죠? 네네. 근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파월을 심각하게 바라볼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뭐 그냥 3%대까지 왔는데 이게 다시 한번 더 스물스물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이게 막 0.1% 정도 올라갔다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일시적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0.1%가 아니에요. 0.2%, 3%막 그런 거 상황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사록은 공개는 하겠으나
거기 안에 내용들이 조금은 매파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도 관세 또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시한테는 썩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어제 S&P가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나스닥은 지금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 항상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주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주봉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고 있는지 상방으로 가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일봉, 분봉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막막하고 공부하기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자막 보시고 1000명한테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아주 상세하게 너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봉이 만들어진 게 작년 12월 16일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음봉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요 근처 레벨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도지가 나와 있어. 도지 캔들. 자,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새벽 아니면 내일 어떤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 주봉을 보면서 그렇게 일단 판단해 보고 싶고요. 자, 근데 일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뭐 거의 그죠? 십자형 캔들, 오늘도 뭐 윗꼬리가 조금 세게 달리는 음봉은 나와 있으나 뭐 12월 16일 날 정확히 요 근처 레벨 여기 잠깐 보실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고점에 있을 때는 어떤 패턴을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고점 근처에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일단 쌍봉의 패턴이 일단 보여진다.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일단은 35도 5일선 가지고 저는 쌍봉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한번 봉우리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일단은 아직은 방향이 나와 있지 않느나 오늘 윗꼬리가 세게 달리고 몸통이 음봉으로 만들어지면 여기 한 번 더 꺾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좀 이따 11시 반 정도에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한 지금 8분 남았네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일봉 반드시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봉 들어가서 지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보시면 항상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어디가 이제 뭐 지금 저는 이제 매도로 봤으니까, 그죠? 매도로 봤으니까, 그럼 어디가 저항대야? 내가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어느 타이밍이 저항대라는 게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자, 이때는 차트를 좀 크게 보세요.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보시면, 요 정도에서 자꾸 저항을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요 레벨이죠. 여기, 요쪽이죠. 요쪽에서. 딱 봐도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손 한번 딱 거볼게요, 제가. 딱 정확히 나와요. 그럼 22,207 레벨,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22,210, 그죠? 22,210 정도. 그 정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줄 겁니다. 22,210, 거기서 저항 받아주면 오늘 저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오늘 저점이 22,179죠.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근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이평선들, 그죠? 120일, 60일, 그다음에 20일, 그다음에 5일까지 역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정확히 보시고 여기서 쌍봉이 만들어지는 게 21선을 저항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더 커 보인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때 매매하실 때 이제 본장 시작할 때 항상 보실 게 뭐냐? 거래량을 항상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매도로 지속적으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하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방향성을 탐구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조금 있다가 11시 30분에 거래량이 얼마나 실리는지 그리고 일봉상 또 어떤 봉을 나타내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매매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22,21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받아주면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해장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레벨이 다소 안정화되었고 또 러시아 송유관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8시 이후에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21분경에는 72.79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1.27% 정도 상승한 72.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 선물, 인베스인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렘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봐도 매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시장적으로 보더라도 또 우크라이나 아까 잠깐 뉴스 본 거 또 공격 송유관 공격하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이슈는 중국이잖아요. 그죠? 네. 뭐 중국 이제 시진핑이가 엊그저께 이제 경제인들 모아놓고 뭐 포럼을 했는데 그죠? 일단 뭐 민간 투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뭐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은 좋아질 거야. 또 미국에 있는 또 펀드 매니저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앙케이트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아무래도 중국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 주식 엄청나게 상황 좋죠. 그죠? 네,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석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또 뭐예요 지금? 자 트럼프가 저번에 대통령이 공약이 되면서 한 얘기가 있죠. 나는 무조건 유가를 끌어내려서 인플레 잡겠다. 근데 지금 정신 없죠. 지금 관세 때문에. 관세하고 이제 아까 재정 적자 무조건 다운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지금 시선이 가 있다 보니까 틈을 타가지고 얘가 또 스물스물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70달러 밑에까지 육자라는 숫자를 볼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보지 못하고 또 어느새 72.74 레벨까지 왔어요. 뭐 지금은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은 누가 봐도 시장적으로는 상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을 먼저 시적 분석하고 일봉, 분봉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주봉, 그죠? 주봉 오늘 수요일인데 자, 어쨌든 밑꼬리가 좀 세게 달리면서 몸통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저 약간의 망치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21선이죠. 생명선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생명선에서 딱 윗꼬리가 더 이상은 내려가지 마라. 너 위로 말아 올려.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서 또 걸리는 딱 부분이 있죠. 5일선하고 60일선이 딱 수렴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또 새벽에 또 지표 발표가 있죠. 그죠? 그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목을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어떻게 정확히 이제 120평선, 120평선을 우회항을 하는가 싶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수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밑골이 세게 달리면서 일단 완전한 망치 패턴을 만들어줬고요. 오늘도 일단은 5일선을 안착을 하고 몸통이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아주 전형적인 장대 양봉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선을 벌써 걸쳐 있지만 여기를 더 돌파하고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적어도 내일까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일하고 모레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겠죠. 단 새벽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표에 따라서 또 상승으로 가면 내일 모레도 추가적으로 상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또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어떻게 돼요? 되돌림을 분명히 주게 돼 있어요. 되돌림을 줄 때 그때 들어가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잠깐 신호 이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72.60 정도가 돼요. 72.60 그죠? 72.60까지 하면 되돌림을 줬다 지지받고 올라가면
거기서 매수로 좀 가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자, 오늘 볼 때는 아까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세게는 좀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한 20틱에서 30 정도 수익을 내고 딱 매매를 종료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72.60에서 되돌림을 주고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 매수로 진입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금 선물 알아보겠습니다.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우 정전에 대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강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2% 정도 상승한 2,94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전반적으로 봐도 매수, 둘 다 매수인가요? 그렇죠. 일단 불확실성이니까 사람들은 불확실성일수록 안전자산으로 선호하죠. 그게 오늘 키포인트 같고요. 지금 뭐 강보합이지만 오늘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분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당히 번더블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만요. 2948 정도에 지지해주면 2948입니다. 여기서 지지해주면 매수 관점으로 이것도 짧게 드세요. 변동폭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일 FMC가 있으니까. 골드 길속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선물 수익 난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바로 수익 시청자 났네요, 여러분들. 그죠?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지금 오늘 상당히 지금 이 지루한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조금만 이제 레벨을 2단계로 가져가시자고 22,200하고 거기가 1차 저항선이 될 테고요. 자, 2차 저항이 22,21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40픽 정도밖에 안 돼요. 변동폭이 세니까 거기서 저항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저가까지 왔네요. 저가까지 왔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더 MI 특절 걸어놓고 좀 더 수익을 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자, MI 특절이 도대체 뭐야? 모르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아주 중요한 나스닥 하락장이 다가온다라는 무료 강연에 온라인 강연을 하니까 이거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차후에 3월까지 매매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실시간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렇게 차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챙겨보셨는데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의 기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비슷한 선에서 지금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유효할까요? 자, 유효한데 조금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7270까지만 더 내려와 볼게요. 내려와 보고 일단 아무래도 휴장이다 보니까 지표 발표가 좀
딜레이가 됐죠. 뭐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에 휴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7270까지 조금 내려오면 아직까지도 저 5일선이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정배열을 하고 있고 모든 이평선과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어요. 120일도 우상향했고 이거는 아주 좋은 이 베스트 우하향 즉 매수 신호 아주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되돌림을 주지 않으면 이건 그냥 보내십시오. 이게 잘못 들어 여기가 고점이하고 매도 들어갔다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5일. 네, 크루드 오일 아주 좋은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72.7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 그때 매수로 진입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스터님, 금 선물 아까와 비슷하게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2,948달러 선 얘기해 주셨는데 동일한 전략일까요? 네, 여기서 수익 내셨네요. 2, 30팀 먹고 빠시라고 그랬는데 네. 수익 충분히 냈죠. 오, 그 이상 네. 내셨네. 네, 이것도 똑같 동일합니다. 딱 보시다시피 요 레벨에서 여기서 지금 세 군데에서 그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제 것도 여기 지지해주고 오늘 지지를 되게 요 레벨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2948 한번 다시 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매수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골드는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2948달러 잘 기억을 하시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무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옥으로 우리가 가지지 않는 방법, 천당으로 가는 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우리 천당 가보시자고요. 네. 자, 결국 우리가 지역으로 자꾸 열차를 타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결국엔 우리가 한 방에 손실 복구를 하고 싶은 헛된 야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모든 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1층에서 1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2, 3층 차들에도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사도 갑자기 저 점핑을 할 수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새해 선물이 뭐 로또인 양 해가지고 한 방에 뭐 그냥 엄청난 수익을 내려고 해요. 자, 그런 거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한 방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초심자 행운이라는 게 있죠. 초보자가 오셔서 갑자기 뭐 돈 많이 벌 때도 있어요. 뭐 몇백, 몇천 벌 때도 있어요. 자, 그건 초심자 행운일 뿐이에요. 로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달콤함에 젖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계속 생각이 미련이 남으면서 지옥 가는 열차에 승차에 전혀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매매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끊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한 방에 손실 복구한다고 들어갔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으니 네, 이를 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또 들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며칠간의 수익이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내가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며칠간 수익 내는 거, 그건 자기가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내가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냈을까라는 거를 고민해봐야 돼요. 아까 초심자 행운,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며칠간 수익 잘 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욕심이라는 게 발동을 하죠. 그러니까 욕심 발동은 뭐 합니까? 뻔한 거죠. 다계약 그래요, 다계약, 그죠?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해요. 자, 뭐 추매. 자, 주식하고 파생은 완전히 매매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실례로 들어서 뭐 우리가 나스닥 항량만 해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주식 하나 뭐 싼 것도 100원짜리도 200원짜리도 그거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뭐 다계약 태우면 뭐 똑같이 매수 뭐 지축처럼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계약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왜? 한 계약에 증거금이 무지하게 세기 때문에 한 계약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 나중에 앞에 자막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타기래요. 물타기.
이것도 이제 주식하시면 이거 많이 하죠. 그죠? 내가 물릴 것 같다. 그러니까 물타기 해버려요. 자, 이건 또 달라요. 왠지 아까 주식이랑 왜?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금액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 단위가 다르면 다르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파생시장 보고 너무 무서워. 저건 도박이야. 매매 스타일을 모르고 상품의 스타일을 보고 매매하니까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팩트를 알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며칠간 수익으로 이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매매를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원칙 없는 매매를 해요. 원칙 없는 매매. 자, 아까 이제 뭐 자신감이 막 붙어갖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뭐 내가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쉬운 이거 상품인데 뭐 손절이 뭔 필요 있어? 나 손절 안 해. 왜? 어차피 뭐 돌아올 거니까 다시 내가 진입한데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하죠. 자, 돌아오면 다행인데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죠. 그럼 이제 너무 안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벌써 1시가 넘어가고 2시가 넘어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피곤해져. 그래서 3시, 4시가 되면서 이제 졸음을 쫓다 졸면서 어떻게 돼요? 날 새죠. 그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토끼는 데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 없는 매매는 지옥으로 가는 또 열차를 타는 두 번째 요인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거 주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원칙 없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너무나도 먼 손실. 조급함이죠. 조급함.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다가 그죠? 뭐 투자라도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 며칠간 수익으로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조금씩 띠끌 모아 태산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며칠간 수익을 좀 보니까 자신감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야. 야, 안 되겠어. 이 정도면 내가 솔직한 얘기로 뭐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려고 했었는데 하루에 200을 보고 있네. 자, 그럼 내가 계획을 잡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있어서 내가 이 뭐 손실 본 거 다 만회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거 땡길 수 있을 것 같아. 한 1개월 땡겨보자. 조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에서 또 못 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매매는 침착하셔야 되고 조급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인들의 함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행 열차에서 영원히 못 내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심적으로 안정이 됐다. 그럼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분봉을 사용해서 매매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권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60분봉 돌파 붕괴를 집중 공략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결국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이제 물론 단타 매매도 좋습니다. 단타 매매가 되고 중타 매매가 되고 장타 매매 그런 과정이 있겠죠. 자, 근데 제가 강연을 많이 하다 보면 뭐 단타, 중타, 이렇게 장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오늘은 단타, 중타를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했다는 가정하에 놓고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길은 결국엔 장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 단 초보자 입장에서 또 주식을 또 하시면서 여기에 이 파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 일단 캔들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캔들이 막 여러분 막 상품 보셨는지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항생 나스닥 변동의 제일 큰 상품 중에 하나죠. 뭐 장대 항목 나오고 정신 못 차리죠. 그러면 뭐 캔들만 보고 하다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수익을 좀 보면 다행인데 손실을 보게 되면 내가 진입을 못하고 또 지속적으로 손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봉이 길면 길수록 그런 심리를 좀 안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수익 매매를 가야 정확히 추세도 보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매매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동 평균선 매매법이라고 했습니다. 세력가들이 만들어 놓은 손들 5일선, 21선, 60일선 등등등등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지옥형 열차를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61선
그죠? 61선 돌파 붕괴를 요걸 확인하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5일선, 저는 캔들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항상 캔들이 붙여 다니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캔들만 보세요. 매매하기 쉽지 않아요. 지나간 차트만 제가 캡처해서 보았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진입을 했다. 그럼 이렇게 장대 원목 나오면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매수로 들어와. 이렇게 여기서 매수에 한번 들어갔다 치자고요. 매수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수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장대 원목이 나와요. 그럼 화들짝 놀래죠. 그러면서 여기 또 안심이 돼요. 여기서 양봉이 조금 터져주네. 아, 그렇지. 내가 잘 봤어. 결국에 매수로 갈 거야. 아, 웬걸? 다시 장대 원목 화들짝 또 놀래죠. 그럼 여기가 무슨 기관이에요? 여기가 아까 우리 물타기 구간이에요. 여기는 100% 물타기 돼 있어요. 물타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또 시간 이게 5분 봉이니까 그러다가 한 20분, 한 30분 됐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을 하죠. 30분 정도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그러다 또 양봉. 맞았어. 장대 양봉 나왔어. 역시 내가 상황 잘했어. 웬걸 또 내려가. 이것만 해도 거의 얼마예요?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규칙을 지켰다라면 그런 거를 안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요게 60분봉이 돌파를 했잖아요. 붕괴를 했잖아요. 여기서 자, 늘림목이 나오고 1차, 2차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도 낮아지는 구간을 정확히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교차점이 정확히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 매도가 계속 살아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이 메인 차트, 캔들하고 이 평선이 맞았을 때 이거는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안 맞으면 이거는 활용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을 때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히스토그램 딱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도가 꺾이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여기 딱 허리 라인이라 이런 것들이 허리 라인이에요.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여기서부터 허리 라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허리 라인. 근데 여기서 매매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면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고점 근처, 저점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캔들선의 각도를 보고 매매하면 아주 알차게 여러분들이 지옥형 안 타는 그런 현실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번에 손실을 복구하려다가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30년의 노하우를 빗대서 또 몇 가지 오늘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이 혼자서 지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또 멘탈 케어를 잘 도와주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